어금니 칫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정말 가성비 극강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약국에서 사가셨으면 좋겠고, 헥사메딘 뭐 오래 써도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구강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면 착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잇몸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제가 드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잇몸에 피가 나는 이유 많이 겪으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원인은 크게 2가지가 있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예로는 치과 치료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치과 치료를 받다 보면 잇몸을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거나 좀 이제 잇몸이 좀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치과약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죠.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잇몸이 부을 수 있는 것을 좀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2번째로는 이런 세균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스트레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가장 유명한 입안에서 생존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이런 치아를 부식을 시켜주면서 이런 충치가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균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치태나 치석을 만듦으로 인해서 잇몸에 이런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잇몸을 내려앉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치은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은염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부어서 생기는 염증,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염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부 조직에서만, 잇몸에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주염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잇몸의 안에 있는 이런 이빨의 뼈까지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다운 치주염까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잇몸 염증이라고 한다면 급성 괴사성 궤양성 잇몸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만성 치은염이라고 하죠. 치주염에서 더 나아가서 잇몸을 거의 관리를 안 했다, 아니면 잇몸이 굉장히 약한 분들에 한해서는 잇몸에서 하얗게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치료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잇몸 관리를 잘 안 하고 이빨을 잘 안 닦고 그리고 치과 치료도 잘 안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잇몸뼈가 점점 녹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치아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런 잇몸이 더 내려가게 돼가지고 이가 시림으로 인해서 신경 통증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래턱 쪽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잇몸이 내려앉게 되면 굉장히 엄청 시리고 정말 짜증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치석이 생겨서 치태가 쌓이고, 그리고 잇몸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가 시리고 이빨을 뽑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기간인 이런 이빨이 없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또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양치만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약사님, 양치만 잘하면은 만사 오케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이빨만 닦아준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이빨 사이사이 안에 이런 구멍들은 이 칫솔질로도 잘 안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렇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과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또 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빨 사이사이 안에 치태나 치석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이런 치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치간 칫솔을 같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사다 보니까 이 약국에서 빠르게 가성비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잇몸 치료제, 잇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약국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치간 칫솔이나 아니면 어금니 칫솔이 있습니다. 어금니 칫솔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기역자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어금니는 어금니 나름대로 이제 기다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까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어금니는 어금니대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치태 치석을 잘 꽂아주시면서 이 치태 치석을 빨리 없애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정말 가성비 극강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약국에서 사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헥사메딘 구강 세정제도 있습니다. 소독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병원 처방약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독약을 가지고 하루 3번 이제 양치하고 나서 각을 하고 뱉어주시면 되게 되는데, 이런 소독약도 가끔씩 이제 장기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잇몸이 좀 아프거나 좀 부었을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케어 가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케어 가글 제품 이름이 되는데 벤제토늄 염화물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소독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살균이 가능하고 입냄새 구취가 조금 심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이 가글액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사서 우리가 잇몸이 좀 부었거나 조금 아플 때 같이 사용해 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 외에도 이제 먹는 약이라고 했을 때 이런 뭐 약국 약 중에서 좀 순한 약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한약 제제를 같이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청이산하고 사이탕이 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염작용을 해주기도 하고 우리 치열에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 잇몸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병원에서 주는 약이기도 한 이 헥사메딘, 뭐 오래 써도 괜찮지 않냐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소독제죠. 구강 점막을 계속해서 자극하게 된다면 착색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 잇몸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이 치과 치료를 받고 나서 한 3일 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잇몸이 붓고 피날 때 제가 드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약국에서 먹는 약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잇몸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게 소염진통제하고 그리고 이런 한약제제, 아까 말씀드렸던 청이산이나 사이탕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소염진통제는 덱시보브로펜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빠르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진통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알씩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셔주시면 좋고, 이런 청이산이나 사이탕도 같이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구한다 라고 한다면 약국에는 잇몸 보조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이가탄이라고 들어보셨거나 그 외에도 이런 이가탄과 똑같은 성분의 다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랑 같이 드셔보셔도 괜찮고, 그래서 약국약만으로 해결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아픈 것만, 염증만 잡아주는 것 뿐이지 원인을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 진료 예약을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빨리 받아보셔야 원인을 제대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칫솔질을 하면서 치간 칫솔, 아까 가성비 극강의 약템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치간 칫솔을 꼭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 치태 치석이 쌓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이렇게 쉽지 않은 약 이야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약사 이진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크나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저는 현재 유튜브 약사 이진수 채널에서 다양한 약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 이진수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